안녕 얘들아. 자,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것 같은데, 이번 주 사실은 공부하려고 했던 내용이 1차 방정식 활용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너희들도 집에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해. 오늘 익혀야 될 부분들은 사실 많지만 L2부터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활용에서는 크게 4가지 순서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지수 x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x를 활용해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식을 풀고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선생님은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361번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의 11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작다고 할 때 이때 어떤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네요. 먼저 어떤 수를 미지수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을 한번 세어볼게요. 자, 어떤 수의 11을 더한 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x한테 1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는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작다 이랬으니까 어떤 수 x의 3배보다 8만큼 작다. 이때 어떤 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가진 숫자는, 문자를 가진 아이들은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x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3x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3x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8은 그대로 내려오고 12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우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0. 전체를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약분해서 여기는 10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10이고요. 이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어떤 수를 구하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수는 10입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 문제를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 문제를 좀 익혀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익혀야 될 문제는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연속하는 수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월수금반은 수업을 좀 들었으니까 기억을 날 거고 화목반은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차이가 1씩 나요. 1, 2, 3 이런 아이들이 자연수죠. 그죠? 그래서 숫자 차이가 1씩 납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미지수 x라고 놓는다면 이거보다 하나 적은 수는 x-1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서 가운데 숫자보다 1만큼 큰 숫자, 이 숫자는 x 플러스 1로 문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속하는 자연수가 아니라 연속하는 짝수나 연속하는 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연속하는 짝수나 연속하는 홀수는 숫자 차이가 조금은 다르게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짝수 같은 경우에는 2, 4, 6, 8, 10. 그럼 이들의 숫자 차이는 얼마예요? 옳죠. 2개씩 차이 나는 거 보여요? 선생님이 가운데 숫자를 미지수 x라고 선정을 한다면 이것보다 하나 작은 숫자는 x-2가 돼야 돼요. 이것보다 하나 큰 숫자는 x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하는 세 짝수나 연속하는 세 홀수에서는 미지수 숫자 차이를 조금은 달리 하셔야 돼요. 36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가운데 숫자를 미지수로 선정합니다. 얘보다 하나 작은 수는 x-1 그리고 얘보다 하나 큰 숫자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엄마야. 자, 이때 이 세 수의 합이
48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세워질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조금 감사하게 보통 좌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좌변을 정리하면 3x가 되겠죠. 그래서 3x는 48. 전체를 3으로 나눠주면 약분이 돼서 16인가요? 그래서 x는 16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x는 16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운데 숫자가 16이었고요. 작은 숫자는 15가 될 테니 답을 쓸 때는 15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짝수홀수 문제도 하나 풀어볼게요.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117일 때 세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속하는 숫자가 일단은 117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가운데 숫자, 가운데 숫자를 미지수로 먼저 선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이기 때문에 가운데 숫자가 x여도 얘보다 작은 i는 그렇죠. x-2가 되고요. 얘보다 큰 숫자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들의 합이 117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설정이 될 것 같고요. 좌변에서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 3x는 117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전체를 3으로 나눠서 약분을 하시면요. x는 얼마가 나오죠? 39가 나오나요? 37? 엄마야. 아이고. 아직 셈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일단은 엄미야. 39가 나오나요? 37. 9가 나오네요. 39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또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얘는 가운데 숫자이고 얘보다 작은 숫자는 이 작은 아이. 그래서 정답은 37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푸는지 조금은 감이 오나요? 관련된 연속하는 숫자 문제들을 조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오늘 숙제로 낸 문제에서도 연속하는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도 활용 문제 중에서 많이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돼요. 식을 써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릿수에 대한 문제를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릿수에 대한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나와 있는 자릿수 문제가 있고요. 자릿수를 얘기할 때 바꾼 수와 처음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유형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4단계로 문제를 풀려면 처음부터 힌트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먼저 복습을 해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27이라는 숫자를 맨 처음에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얘는 20 더하기 7로 쪼갤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에 미지수 x가 있고 이렇게 7이 있다면 이 숫자를 표현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죠? 얘는 1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10x 더하기 7로 써야 돼요. 반대로 여기 1의 자리 숫자에 x가 있다면 이 친구는 20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왼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힌트를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두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대기를 띡띡 두 개를 그어볼게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7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7을 써봤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너희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10의 자리가 미지수 x구나. 이거를 그럼 첫째 줄에 쓰셔야겠죠? 처음 수의 10의 자리를 x라고 하자. 이러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힌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 수는 10x 더하기 7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막 읽다 보니까 바꾼 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리를 바꿨다는 건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얘는 70 더하기 x입니다. 이걸 써놓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힌트표를 이용해서 바꾼 수인 70 더하기 x를 먼저 쓸게요. 그리고 이 숫자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크다. 이렇게 하면 식 세우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 원래 방정식 풀던 대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미지수를 좌변으로 이항시키죠. 그럼 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여기 정리하면은 얼마죠? 43인가요? 43. 그리고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70이에요. 마이너스 9x는요? 얘네 또 계산하면 얼마죠? 27인가요? 마이너스 27. 전체를 마이너스 9로 나누면 x는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확인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처음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 수는 여기다가 3을 넣어주시면 돼요. 답이 되는 건 37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릿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 아이를 알면 사실 첫 번째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요거를 문제에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에 쓴 내용들은 힌트예요, 힌트. 힌트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4단계로 써보는 연습 꼭 해주도록 노력해보세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틈틈이 또 활용에 관한 영상들은 계속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꼭 자릿수에 대한 문제 아니어도 심심하면 들어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곧 올릴게요.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곧 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안녕.